계절이 봄이라는 계절. 그러니까 봄이라는 계절은 겨울이라는 힘과 여름이라는 힘. 두 개가 맞부딪히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나의 흐름이 다른 하나로 넘어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상도 대단히 심각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이때를 잘 정리하고 넘겨야 대한민국의 먼 미래 그리고 단단한 미래 이것을 기약할 수 있을 텐데 채널24K가 보기에는 이때 바로 대한민국의 먼 미래라고 생각됐던 통일을 향한 방향 이런 것들이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대한민국의 대중들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딱한 일이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항상 알아채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에서는 누가 주목을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서는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새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의 목표를 보여보라.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눈들은 또다시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 그 이익의 여러 갈래에 따라서 눈길이 분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은 결국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 이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나가고 있는 권력들, 구집권 세력들은 현재까지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그거를 좀 더 강고하게 지키고 그리고 그 이익을 연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새로운 집권 세력들을 어떻게 길들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새로 들어서려고 하는 권력은 구권력의 국회 의석수에 일단은 기가 죽은 속에서 그래도 권력 교체의 중심에 서야 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무능함을 어쩌기도 어렵고 그래 어떻게 흘러갈 권력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울 것이냐 여기에만 속을 썩이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교체를 투표를 통해서 이뤄낸 대한민국의 대중은 그 관심이 지금 아주 선정적인 곳에만 전부 쏠려 있죠. 김정숙 대통령 부인의 주책 없는 호사, 그 행적, 그리고 청와대를 이전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실제 무슨 그 뒷얘기가 있나. 그러한 호사가적인 호기심의 문제. 누가 총리가 될까? 야, 과연 정말로 정권이 들어서면 누가 감방 가게 될까? 이런 선정적인 문제들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널24K가 보기에 지금 이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전에는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런 비리와 부조리의 시기, 지나온 5년의 시기, 그 시기를 청산을 하고 새로운 국가의 바른 성장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교체 권력과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 실현의 방향을 도모해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의 권력이 바뀌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지난 권력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참신한 비판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비전의 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고 하는 전술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고작 들리는 소리는 수도 없이 정권 교체할 때마다 들렸던 경제 이야기. 그냥 경제. 간단히 얘기해서 국민들 돈만 어떻게 많이 벌게 해주면 그게 다다. 그 얘기 아닙니까? 포퓰리즘이죠.
어떤 돈을 어떻게 가져야 어떻게 풍요로워지고 어떻게 행복해지느냐, 이런 문제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지요. 아니면 아파트. 대한민국에 차고 넘치는 게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얘기를 겁도 없이 참 끝도 없이 하지요. 그 얘기하려고 정권교체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관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고, 통일을 지향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길이 있겠는지, 또 이 사회에 만연하는 부조리, 그 부조리로 비롯되는 갈등, 그것들의 원인은 도대체 뭐고 그 교정 방향은 무엇일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쫓아서 사는 사회라면 그런 이념이 서로 갈등을 일으킬 때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지, 결국 정치의 타락과 방황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단절하기 위한 비전은 무엇인지 따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아직 아무 데서도 감지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또다시 하나의 권력자가 교체되고, 그리고 그 권력 집단이 또다시 교체되는 그 과정의 혼란스러움, 그것을 5년 동안 경험하게 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사회가 전반적인 변곡점을 지날 때, 역사적으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회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가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들 전체 속에서 구성원들의 의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방안이 등장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야, 이거 이대로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집단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이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익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런 바람직한 길이 있다 라는 구체적인 전술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변화는 수도 없이 관찰이 되는 거지만, 가장 가까이 예를 들어보자면 싱가포르가 참 그 엄청난 혼란 속에서 오늘의 싱가포르를 만들게 될 때, 그 변곡점에서 홍콩이 참 한때 무질서한 사회라는 소리, 이걸 극복하면서 번영하는 홍콩을 만들게 될 때 그 변곡점에서 일어났던 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필리핀이 전후에 재기를 할 때 막사이사이가 등장했을 때, 타이완이 본토로부터 대만으로 달아난 장개석에 의해서 혁명적인 사회를 다시 구성할 때 뭐 이런 현상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보다도 더 먼 역사에는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아무튼 이런 이제 필리핀이나 홍콩 같은 이런 두 나라가 혼란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의 하나로 비상하던 그 시점, 그 당시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아첨하는 포퓰리즘을 벗어던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는 짐을 같이 지자라는 그런 대중이 감수하기 어려운 비전을 제시했었고,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뒷받침하는 전술로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자랑하고 있는 감찰기관을 만들었었죠. 감찰감사기관을. 그 하나의 전술적 실천기관인데요. 싱가포르에는 부패행위 조사국, CPIB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조사국을 만들었고, 홍콩에서는 염정공소, ICH라고 불리는데요. 지금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저 홍콩의 사정은 좀 변했습니다만, 그런 실천기관을 창설했던 겁니다. 따지고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치적인 사건의 뿌리에는 근본적으로 권력은 법과 사회적 질서를 초월할 수 있다,
상식을 초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패와 부패의식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통일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이것을 반헌법적으로 자의적으로 진행하거나 또는 권력자들이 행정을 지배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는 부패와 부조리, 반인격적인 행패. 사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사회에 대한 행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권력의 몽리나 다수 의석의 횡포, 심지어 권력자의 배우자들의 일탈 행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부패와 부패의식의 그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심지어는 지나친 지역주의와 패거리주의가 결국은 지나친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가 현실화돼서 드러나게 되는 하나의 부패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서려는 권력이 정말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사회의 밑바탕에 이렇게 두껍게 깔려있는 이 부패와 부패의식의 제거를 위해서 자신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전술의 구상을 보여주어야 할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런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신임 대통령은 줄기차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탈부패 선언을 한 것이고 당연히 이 나라의 국민치고 이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술적으로도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입법 과정이 필요 없이 현재의 사정기관인 감사원, 검찰, 경찰, 심지어 공수처, 국세청 이런 기관들의 법률적인 권리와 능력을 묶어서 이것을 잘 조직적으로 운영만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기관이나 홍콩의 기관 이에 못지않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가능합니다. 굳이 뭐 170석 의석 때문에 입법을 못하고 뭐 이런 핑계가 필요 없지요. 지금 있는 조직만 가지고도 자세만 바로잡으면 충분히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장동 조사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필요하고 특검까지 만들어야 합니까? 의식투철한 국세청 공무원 몇 명만 며칠 파견해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지요. 감사원에서 일건 서류 하나만 기한부터 최종 결재까지 훑어보면 그걸로 끝나는 일입니다. 처리 못하는 이유는 부패의식이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뿐이지요. 법률적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패가 사라진 사회가 결국은 번영하였다는 사실은 싱가포르, 홍콩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 아니 동서고금의 어떤 열왕조 속에서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느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역사가 이 사실을 웅변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회가 번영한다는 것, 부패가 없는 사회가 번영한다는 것. 말하자면 지금 윤석열 권력 인수위죠. 이 인수위가 하여야 할 일은 경제나 권력의 거래, 이것을 어떻게 뭐 무사히 조용히 해결하고 할 거냐, 이거에 골몰할 게 아니라 또한 기준이라는 걸 알 수 없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형님 리더십 따위 어떻게 해서든지 다 껴안아야 됩니다. 도둑놈도 껴안고 경찰관도 껴안고 이런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이 신물나게 보아온 정치 쇼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이 지난 권력보다 훨씬 우월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보이겠다는 전략과 전술을 보여주는 데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권력 리딩 그룹의 마음에 오직 애국심 하나만이 오롯이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 전념하면 절로 그 길을 찾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러한 정도를 향하는 힘 앞에는 어떠한 장애도 넘어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의 세월을 가지고 웅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한마디 쓰겠습니다. Only the corruption matters, stupid. 이 멍청이들아, 문제는 부패를 어떻게 척결하는가 하는 것이야. 잊지 말기 바랍니다.